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5.6% 상승해서 끝났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뭐 미증시도 너무 어렵고 상황 자체가 지금 녹록치 않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나마 미증시보다는 조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하락은 했죠. 여기 4월달 들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 있는데 미증시에 비하면요 사실 상당히 양호하다. 근데 이걸 보셔야죠. 그동안 올라갔었던 그 폭을 보면 미증시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딱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뭐 2달 반 정도 됐네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근데 관세 관련된 문제로 시장을 뒤흔들었었던 여기 2월 말부터 시작하면 사실상 시장이 빠진 건 2달이 채 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죠. 고가부터 저가까지 26%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정을 받아왔는지를 보면 2월 19일이에요. 물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한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50% 잡고 한 7조 정도 플러스하면 20조 초반까지 가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부터 조금 좀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이 구간을 보면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죠.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0년도부터 15배 정도 상승하는 구간도 있어요. 1년 반 동안. 지금이 딱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신고가를 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SMR. 왜? AI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AI는 패권 전쟁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원래부터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꾸 지고 있어요. 약점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기미가 있어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미증시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 쪽부터 시작해갖고 하락했고 횡보하고 다시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죠. 총 보면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빠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조정,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관세 발효 이후에 폭락했었던 구간은 뭐 때문이에요? 미국 시장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안 팔아도 됩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을 때. 그땐 팔아도 됩니다. 그때는. 자, 하락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자, 종목이 나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어떤 부분 때문이죠? SMR. 그쵸? 이건 뭐 때문이에요? AI.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죠.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24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달러부터 시작해서 32달러까지 15배 올랐습니다. 24년도 한 해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AI 때문에. 왜? 전기 부족 사태.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닥에서 잡을 수 없어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가격을 보는 게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때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없었죠. 그쵸? 근데 2월 말부터 뭐가 나왔어요?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 왜? 정책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관세. 그러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봤을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책 리스크, 미국에서의 정책 리스크가 없어져야 돼요. 즉 관세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려고 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뭔가 미증시든 변동성 구간에 휩싸일 텐데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 있죠. 이런 폭락 구간. 정말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26%씩 빠지는
코로나 때 참고로 36%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S&P 500은 한 30% 정도 빠졌어요. 자, S&P 500으로 한번 보시죠. S&P 500도 지금 하락 구간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굳이 미증시를 왜 이야기를 꺼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미증시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그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S&P 500 보겠습니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어때요? 21% 빠졌어요. 그쵸? 거의 코로나급에 준할 정도로 빠졌다. 그러면 코로나와 똑같네요.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다. 주식시장은.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선반영하니까. 자, 그럼 볼게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반등했다 또 빠집니다.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경기 침체가 실제 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대응이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는 금융 위기급의 즉 시스템 리스크의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 날 1.8% 올라간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 상승해서 끝났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절대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연준에서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연준에서 직접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연준은 08년 신용위기 겪었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보험적인 금리 인하 등등 하면서 버텨내 오면서 나스닥은 세계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다시 신고가를 쓰는데 1등 공신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3년도에 자,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22년도에 강하게 금리를 끌어올렸지만 23년도에 금리를 끌어올린 여파로 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SVB. 그쵸? SVB. 이게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미국의 은행이 망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은행이 망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SVB 뱅크는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것도 살려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망하니까 어디까지 여파가 있었냐면 유럽의 대형 은행인 CS 그쵸? CS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CS까지 망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왔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데 뭘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딱 한 달 반 만에 그냥 톱으로 썰어버렸다. 관세가 맞다고 하면서. 그래, 진단은 맞을 수 있지만 처방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든 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12% 급등하고 그 다음날 7%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2% 상승해서 끝난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런 12%씩 계속해서 반등할 거예요.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동안 공매도를 쳐놨던 것들이 숏스퀴즈나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이때 모두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이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냥 여기까지 가는데 이틀이면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줄면서 다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이 묶였거든요. 뭐 때문에? 채권금리 때문에. 이 채권금리 관련돼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채권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찍었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5%를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년 만기짜리 국채금리가 5%를 찍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아니라고 했죠. 중국이 타겟이다. 중국으로 그냥 집중하겠다. 다른 나라는 협상할 시간을 줄게. 90일 유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국채 수익률 상승, 실질 이자율. 그쵸?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미국에서 주담대 그리고 자동차 할부에 대한 금리 자체가 상승한다는 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죠? 블루칼라를 살리겠다. 중산층을 살리겠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래서 당선이 된 건데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동안 미증시를 톱으로 썰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를 날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42%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블루칼라 때문이에요.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는 정치적인 입지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말 축출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러스 모먼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내용 계속하면 주담대가 올라가면 할부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즉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담대 올라가고 할부 금리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대출 부담금 늘어나고 소비 심리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만 가면 그래 좋아.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금융시장, 즉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까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미국 국채는 워낙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채를 담보로 빌린 자금이 많아요.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면 그쵸? 담보가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 선언을 했고 그런 결과 12% 반등을 한 거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근데 뭐 채권금리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트럼프 미국 관세 정책 정말 잘하고 있다. 자신감, 시장 동요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4월 12일 오전 10시 42분에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 상호 관세 10%가 한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쫄린 겁니다. 아킬레스건 모가지를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 관련된 문제는 이제 1달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되면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이미 만들어냈지만 즉 최악의 상황은 지나온 거고 안정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점.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맞이했죠. 그렇죠? 한국 시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시장보다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주도주군을 보는 게 맞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바이오, 조선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이에요. 지금은 관세지만 미국에서 AI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전기가 계속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설비 투자 안에 뭐가 있어요? 원전, SMR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쵸? SMR 주가가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꾸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지금 6월 달이 되면 본계약 체결이 완료된다고 이미 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도주군을 우리가 잡는 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시세가 움직일 때. 자, 앞으로 체코 원전 관련된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지.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우리가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매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시장에 대한 이해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관세다. 이 관세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가 되면 확 줄 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금요일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4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어때요? 금요일장 시장은 코스닥 강세, 주도주 강세, 바이오 등 강한 움직임 보였고요. 코스피 약세 이유 미증시 안정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금요일 날 안정화가 됐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거고 한국 시장에서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주도주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그쵸 주도주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주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쵸 주도주군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트럼프의 또라이 짓이 끝나진 않겠지만 무슨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변동성을 키울까 이 문제가 남아는 있지만 폭락이 계속되는 건 끝이 났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답은 국채금리에 있었다. 그리고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쵸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매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언제 4월 8일 날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또 강세
11일 날에도 5.6% 상승해서 금요일 날 끝났죠.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면 하나오션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고 57% 수익. 그렇죠? 그리고 더 올랐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연결시켜서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뭘 했죠? 계속해서 이격도를 좁히니까 또 매수하죠. 그리고 또 수익 구간 7% 상승세.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이쪽 구간 체코 운전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그쵸? 매수 구간 잡았고 매도한 결과 이때는 큰 수익 못 냈거든요. 시세 자체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다.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만 딱 보죠. 상승 구간 57%. 그리고 2월 달에 매도하고 나서 지금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있지만 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초과 수익 17%의 초과 수익 딱 한 달 동안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조금 풀이 죽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채권 금리는 잡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주도주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